예, 여러분. 자, 기초인문서 399페이지 재산세를 봅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공부했고요. 이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봅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9페이지 보니까요, 재산세인데, 자, 여러분 교재를 펴놓고 또 제 설명을 듣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시면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근데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하냐면 성격이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성격 특징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자, 그 중에서요,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할 때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험에서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자,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이 부과한다고 하는데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서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할 것이냐. 그래서 자, 모든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별도,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뭐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토지 재산세 유형을 구분할 때,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할 때 토지 유형 구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유형 구분을 묻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게 29회 시험 같으면 최근에 29회 시험 때 출제가 됐고요. 또 그 다음에 29회 시험 때 출제가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 문제가 출제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자, 재산세에서 이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는 토지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이 간접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30회 시험 같으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재산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문제와 종부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래서 토지용 구분은 역시 32회 시험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자, 31회 시험에서는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를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31회 시험 전에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납세 의무자가 역시 또 32회 시험에서 중요한 또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라는 것이 또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즉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이것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재산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 관련한 얘기들. 자, 이런 것들인데,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은 제가 또 역시 31회 시험 전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32회 시험에서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역시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는 뭐 종합문제,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주로 종합문제로 나오거든요.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도 역시 납세 절차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박스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몇 개 내용을 집어넣고 모두 옳은 것은 뭐 모두 틀린 것은, 아니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박스형 문제를 수험생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재산세는 박스형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31회 시험에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31회 시험에서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 절차는 단골로 나옵니다. 자,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주로 종합 문제로 나오길 때 납세 절차 단골로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되는데요. 재산세 비과세는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요. 30회 시험 같으면 또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가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성격, 특징과 납세 절차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요, 39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자, 1장 의, 챕터 1, 의를 봅니다. 재산세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 사실에 대해서 과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 자, 응익이라는 게 뭐냐면 응할 응이고 이익은 수익성입니다.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가진 전형적인 대중세로서 시군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재산세 특징입니다. 성격. 어떤 성격, 특징의 조세냐? 먼저 재산세는 여러분요, 과세 주체는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재산세는 시군구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과세 주체가 되지만 생략하고요. 시군구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러분, 자, 어떤 성격의 주세냐?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보유세고, 재산 보유 중에 부과합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부과합니다. 여러분, 자,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재산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다가 2월 달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서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5월 달에 사서 10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등등.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그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시험에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번 뭐 30일의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왔고, 또 가끔 가다가는 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라고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6월 1일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6월 1일인데 재산세는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건축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건축물이 만약에 2021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어요.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느냐를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에요. 자, 6월 1일 날 봤더니 이 건축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분은 과세하고 그 이후는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재산세를 계산해가지고? 아닙니다.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날 존재하지 않으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만약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요, 매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 명의로의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럴 때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판단해요?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매도인 갑 소유입니다.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자, 공보상 소유자는 매도인 갑입니다. 6월 1일 날 봤을 때는.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자, 등기 전에 잔금 치르면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았으니까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럴 때 누가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공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매도인 공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매수인 사실상 소유자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안 됐어도 아직 등기 안 됐어도 매수인들이 등기가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냐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언제라고요? 6월 1일이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러분 원칙은 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에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인세적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러분요. 역시 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물론 이제 재산세에 뭐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것은 뭐 5개 세금에 다 공통적인 성격이니까요. 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역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재산세 역시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산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을요. 자, 그러면 재산세 특징, 성격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과감하게 넘기셔가지고 재산세 납세 절차를 좀 보려고 합니다. 407페이지로 갑니다. 재산세, 자, 챕터 6장. 자, 챕터 6. 부가와 징수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펴셨습니까? 역시 별표 3개입니다. 부가 징수는 다 뭐 다른 세금도 다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 징수 별표 3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라고요? 6월 1일로 한다.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7월 1일 아니고 6월 1일이다. 납부기한이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지방세고요. 재산세 납기가 나오는데요. 납부기간 줄여서 납기라고 하는데 납기. 자, 40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납기는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표 씌워놓고 상식처럼. 그래서 제가 매년 그래요. 9월 달이 됐는데도 만약에 재산세 납기도 못 외우고 계신 분은 시험장 갈 자격이 없는 분이다. 제가 얘기하면 수험생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9월 달이 되면 납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산세 납기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시험에요. 단골로 나와요. 뭐 당연히 최근에 30일의 시험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납기는 단골로 지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자,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거기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1일부터 15일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그 아래에 선박 항공기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만요. 주택은 보면 부가징수할 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여러분, 토지나 건축물, 어디 땅 가지고 있다, 상가 가지고 있다,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의 그 해에 그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나눠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9월 달이 되면 있죠.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보면 이렇게 2분의 1씩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은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9월 달이 되면 시군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막 온답니다. 아니, 내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를 또 보냈냐 하면서 항의 전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제,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올해 1년에 낼 세금을 좀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절반씩 나눠서 이렇게 두 번 7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나눠서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막 성질난답니다. 아니, 귀찮게 뭐하러 두 번 보내? 우리 집은 한 번에 보내죠. 한 번에. 막 하면서 또 항의 전화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다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요, 학원별로는 아닌데 전체 저한테 배운 수험생분들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있죠. 매년 저를 가을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수실을 놓고 해요. 예? 이게 좀 커피 좀 하면서 이렇게 내밀면서, 예, 고마워요. 근데 무슨 일로, 예, 제가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재산세 고지서를 내밀면서요. 제가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요. 이렇게 고지서가 또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여러분, 주택부는 이렇게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근데 거기 또 보세요. 자, 그 주택에서 오른쪽을 보니까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돼 있는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부과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분 재산세는요, 주택분 재산세는 부가징수할세, 산출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조례 가져오는 바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 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택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건데요. 바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질문 드릴 거니까.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 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예요. 네? OX예요. 자, X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분 재산세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게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주택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 한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상의 누락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수시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납세지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이렇게 물건 소재지 납세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여러분 틀려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토지는 강남구에, 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토지는 광명시에, 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각각 재산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 봅니다. 1번 보통징수. 재산세는 자,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질문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공부하시다가 여러분이 2021년도에 공부하시다가 자, 재산세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름에 이제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여보, 아빠,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이제 공부해서 이제 부동산 세법 공부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인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지만 재산세는 신고납부 선택할 수 없어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여기 비추입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미수요. 자,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닙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2번에 병기되는 조세와 부가세입니다. 양가로 1번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걸 지우고 소방분으로 고칩니다. 이제 세목 명칭이 2021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소방분으로 고칩니다. 특정 부동산분을 소방분으로. 자,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 재산세 친구라고 그랬죠, 별명?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누가 같이 나와 있어요?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재산세처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많은 규정 내용을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목적세인데요. 예,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렇게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은데 고지서를 같은 무렵에 2장 만들어서 보내면 받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즉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 요거 특정 자원부 및 특정 시설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니까 병기고지됩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 여름에 여러분 댁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시면요, 금액만 보지 말고 앞면 뒷면 꼼꼼하게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읽었는데 내년 여름에요. 읽었는데 모르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아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여름이 됐을 내년 2021년 여름이 됐을 때는 다 아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아니라는 거. 양가로 2번입니다. 재산세 부과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재산세에게 이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 부과하여 과세한다. 여러분, 재산세 부과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이거 아예 외우고 갑니다. 재산세 부과세는 사람 이름으로 외울게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부과세는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인데 재진 2 재산세액의 20%로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산세액 20% 부과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연세 드신 수강생분이 오시더니 이거 글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예 암기를 위해서는 그냥 외우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말이 안 되지만 말을 만들어서 그냥. 그래서 재산세는 외울 때 부가세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이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409페이지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쭉 밑입니다.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2,000원 미만일 때. 이해 아닙니다. 미만일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미만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미만이라는 것은 요것은 빼고 포함하지 않고 아래로가 미만입니다.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걸 빼고 아래로가 징수하지 않는데 이게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2,000원 빼고 그 아래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꼭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우리가 면세점도 배웠어요. 지금 취득세 면세점 적용되고. 근데 등록면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었고요. 자, 그러면 세목별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예요. 소액징수 면제.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랑.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되는 지방소득세. 자, 얘네들은 역시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둘 다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자,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을 징수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6,000원 징수하죠. 네. 그래서 등록면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로 적용돼요.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문자니까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지방소득세는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지방소득세도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도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세부담 상한이요. 요거는 제가 용어 설명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만 설명을 드릴 건데,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둔다는 건데요.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둔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사람들이 그래요. 취득세나 하여튼 등등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그죠? 근데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욕은 하지만 좀 누그러져요. 양도소득세요. 세율이 인상되면 욕은 하는데 양도소득 중에 세금을 내니까 그래도 좀 누그러지는데,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좀만 올라도 막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보유세 부담에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로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니까 항상 따라다녀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나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이렇게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보시면요. 토지나 건축물은 토지, 건축물,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 150%를 상한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공시가격 관계없어요.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하는데, 만약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산세, 만약에 전년도에 재산세를 10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요. 당해연도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을 때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전년도에 10만 원 냈어요.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얼마?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합니다. 15만 원을. 자,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또 근데 주택은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잖아요. 땅 가지고 있다, 상가 가지고 있다.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150%인데 주택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는 3억까지는 105%, 3억 원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예요. 그래서 주택부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150%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50%가 아니라 6억 초과하더라도 130%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돼요.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자, 나중에는 숫자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세부담 상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적용되는 세금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있다는 거 정도 알고 이런 거라는 걸만 알고 여러분들 갑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공시가격에 따라 그리고 130%라는 거. 자, 주택부는 최고가 130%예요. 근데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50%라는 걸 이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은 이거는 납세무자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라 이거는 오늘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7번에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서 분할납부에 관한 건데 역시 물납과 분할납부 중요하고 분할납부에 관해서 제가 30일의 시험 앞두고서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에 자, 물납과 분할납부 소개해드립니다. 고개 또 한번 드시고요. 계신 곳에서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자, 중요한 것도 배우기 전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여러분 또 좌로 우로 돌립니다. 제가 반대로 돌렸네. 좌로 우로 돌립니다. 돌리시고 자, 여러분 기지개도 또 계신 곳에서 한번 또 이렇게 딱 하품까지 하면서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힘내야죠. 자,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보시면 먼저 물납이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전납부 원칙에서 물납 요건인데요. 자, 최근에도 30회 시험 때도 물납 요건이 나왔었습니다. 지자체장은 자, 여기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는 적어도 물납할 때 1,000만 원은 초과해야지. 만약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몇 억짜리 부동산으로 물납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거슬러 주세요. 뭐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물납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물납은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이 있어가지고 강남구에 재산세를 낼 때는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해야지 서초구나 성남시나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안 돼요.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땡입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또 그 다음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무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물납하겠다고 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납 요거요.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의 요건 4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가지 요건을 꼭 알아주셔야 되고 시험장 갈 때까지 수십 번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10페이지 분할납부입니다.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납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 요건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요.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게 500이었다가 2020년도에 이게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어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부 아니고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합니다.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가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예요. 그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 9, 9월 30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분납기한. 자,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9월 30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만약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역시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0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분납기한으로. 그래서 분납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이렇게 분할 납부합니다. 자, 다시요.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요. 아까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부기한 지나서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예전에 이제 재산세가 500만 원, 분할 납부가 500만 원일 때 제가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 있죠.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들한테 물어봐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시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자, 손 들면 좀 창피하니까 저한테만 살짝 윙크 보내주세요. 윙크. 그러면은 그랬었거든요. 자, 수강생 빽 속에서 그랬더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그래서 제가 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교탁 바로 앞에 앉은 어떤 사장님이 헛기침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하면서 이렇게 윙크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건물주 사장님이 있었는데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예전에. 자, 근데 이제 250만 원 초과로 나눠줬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인강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이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250만 원, 요새 부동산 가격도 많이 뛰었으니까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시다. 그런 분이 계시면 화면을 보면서 윙크를 보내주세요. 자, 윙크.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 이제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분할 납부세액 기준은 뭐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또 볼 건데요.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4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400 원래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한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최소한 납기 내에 250만 원 깔고요. 여러분 혼자서 고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무조건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는 500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 내에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최대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알아둡니다.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자,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0 깔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얼마? 50만 원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 400일 때는 250 깔고 나머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아예 그냥 알아둡니다. 500일 할 때는 최소한 250 납기 내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런 거지 400일 때 납기 내에 200 내고 나머지 200 내고 이런 거 안 돼요. 최소한 250은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 최소한 납기 내에 내놓고 나머지 절반 분할 납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700이면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래 납기 내는 최소한 절반 350 깔고 나머지 3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 내용은 됐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요건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요것도 또 역시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